지난 주말에 여행을 좀 다녀왔어요. 춘천의 레고랜드랑 그리고 용인의 에버랜드 그리고 잠실의 롯데타워랑 롯데 아쿠아리움을 다녀왔는데 이 주말이라 뭐 물론 그런 걸 수도 있고 날씨가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정말 세 곳 다 진짜로 사람 발 디딜 곳 하나 없이 정말 사람 많더라고요. 그리고 숙소는 레고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레고랜드 앞에 있는 숙소를 잡았고, 그리고 에버랜드 역시 에버랜드 이제 바깥에 있는 주차장 옆에 있는 호텔을 잡았어요. 일단 그 호텔 예약한 건 이제 야놀자를 통해서 예약했어요. 이제 숙박 예약 플랫폼이 야놀자를 통해서 예약했는데, 일단 당일날은 되니까 당연히 이제 방이 없고요. 그리고 숙박비도 이제 50%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게, 아, 이제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정말로 코로나가 끝났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놀이공원이나 이제 여행지뿐만 아니고 화장품이라든지 내지는 뭐 카지노, 호텔, 뭐 그런 산업들이 이제 정말로 실적이 옛날만큼 제대로 찍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이제 에어비앤비에 오늘은 좀 관심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제 지금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제가 보유 중인 회사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추가 매입을 또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일부 급등 회사들을 좀 매도를 해가지고 에어비앤비를 좀 추가 매수를 했어요. 역시 주식은 제 수익이 나고 있을 땐 좀 팔아줘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에어비앤비가 뭐 하는 회사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숙소 예약 글로벌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요. 뭐 온라인이나 내지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랑 호스트랑 연결해주는 이제 중개 플랫폼이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야놀자나 뭐 여기 어때? 이제 이런 플랫폼과 뭐 비슷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 국내용이냐 전 세계용이냐라는 게 조금 제일 큰 차이고요. 그리고 좀 더 아무래도 에어비앤비가 조금 더 포멀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이 99조 1천억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을 한번 살펴보면 2020년에 이제 상장하고 4조 4,153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4조 3,249억 적자였어요. 그리고 순이익도 거의 마이너스 6조 정도 났고요. PBR이라든지 퍼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무의미한 상태였고, 2021년에는 매출액이 7조 8,310억, 거의 2배 가까이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9,577억, 영업이익이 4조 3천억 적자에서 이제 9,600억 흑자로 돌아선 게 정말 놀랍죠, 그죠? 순이익은 여전히 4,601억 원이 적자였고요. 그리고 이제 22년 같은 경우는 10조 9,775억, 거의 11조 정도 이제 매출이 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2조 6천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났고, 순이익도 한 2조 5천억 정도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3개년만 보면 어마어마하게 괄목할 만한 성장이죠. 이제 2020년과 21년에는 코로나가 만연하고 있을 때라는 걸 감안을 하면, 이제 2022년에 이제 많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선제적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에 들어간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세계적인 플랫폼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게 됐다. 그래서 이제 PBR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 14 정도, 어마어마하죠 아직도. 그리고 퍼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한 40.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 4분기 매출액이 2조 4천억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영업이익은 235억, 순이익이 1,529억. 그리고 뭐 그런 거 감안하면 이제 여행 수요가 이제 1, 4분기보다는 2, 4분기로 갈수록 이제 늘어나는 걸 감안을 하지 않더라도 한 10조 정도 이상의 매출을 찍지 않을까. 일단 뭐 현재 추이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아주 급격하게 늘고 있고,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도 흑자로 돌아섰고, 실적이 무섭게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일단 제일 중점적으로 볼 포인트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에어비앤비를 매수한 이유는 몇 달 전에 한국 시장에 이제 AI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아가지고 뭐 2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급등한 종목들이 많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오늘 현재도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은 한국 시장 다음에 조금 시차를 두고 이제 지금 AI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며칠 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을 때 시총 1000조 되는 회사가 하루 만에 300조의 시총이 증가할 정도로 상승을 하는 뭐 그런 정도로 이제 자금 규모가 큰 시장인데, 이제 그런 상황에도 이제 여행을 가고 놀이동산을 가든지 밖에 나가서 노는 거는 그런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나가서 놀고 즐기고 행복감을 느끼는 주체는 사람이고,
그런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나가서 이제 실질적인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이제 여기 촌에서 강원도 춘천이나 용인이나 서울까지 간 걸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 이제 물론 밖에 나가서 이제 노는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이제 로블록스 같은 내지는 뭐 VR이나 AR 같은 이제 메타버스라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생겼는데, 뭐 메타버스 또한 그걸 이용해서 행복감이나 만족감을 느끼는 것 또한 이제 사람이 까닭에 아직까지는 가상 세계에서 느끼는 만족감이나 행복감보다도 실제로 나가서 냄새 맡고 즐기고 뛰어놀고 땀 흘리고 하는 그런 것을 향유하는 것을 이제 따라가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번에 여행을 가서 이제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즐기면서 더욱더 아직까지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메타버스 세계에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내지는 태어나면서부터 AI라든지 내가 가상의 뭔가를 가지고 이제 그것만 가지고 내 이제 만족감이 행복감이 충족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일단 알기 때문에 이제 에어비앤비를 매수를 하게 됐어요.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제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뭐 모멘텀이라고 하면, 뭐 정확하게는 얼마의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뭐 그런 것을 예상해보고 추측을 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방향성을 이제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방향성이 강력하게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주말에 이제 3일간 에버랜드나 레고랜드, 이제 롯데타워를 가보고 느낀 게, 이제 에어비앤비라든지 다른 여행 내지는 레저에 대한 방향은 분명히 위쪽으로 가고 있다.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나가면 나갔지 이제 집안에만 움츠려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제일 강력한 모멘텀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수익이 좀 많이 난 회사들을 팔아가지고 로블록스를 좀 추가 매수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수익이 좀 난 회사들을 팔아가지고 에어비앤비를 추가 매수를 좀 했습니다. 이게 뭐 물론 소액으로 하는 거라서 뭐 당장 이게 큰 돈이 되고 내가 나를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해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대신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 자금을 조금씩 팔아서, 그리고 이제 뭐 땅 따먹기 하듯이 조금씩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지분을 좀 늘려가는 걸로 이제 조금씩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팔란티아나 C3AI, 메르슨 디지털 홀딩스, 스톤코, 슈로딩거, 카바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등을 팔아가지고 에어비앤비를 좀 추가 매수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다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매도를 했는데 매도하자마자 바로 급등하는 경우, 뭐 거의 내가 매도하면 급등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내지는 그 주식을 팔고 또 이제 급등하는 종목을 이제 뒤로 하고 이제 다른 내가 사고자 했던 주식을 샀는데 또 그 종목이 급락하는 경우, 뭐 대체로 이제 그런 경우만 제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태반이었던 것 같아요. 50% 이상의 확률로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과거에 이제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후회를 할 수도 있겠죠. 이제 뭐 다른 사람들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다면 후회를 분명히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시나 이제 내가 이제 팔게 되면 내지는 사게 되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을까 걱정을 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이제 엇박자를 하는 거를 이제 제일 두려워할 건데, 이제 그런 거를 조금 피하고자 이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매번 이제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후회가 적은 최선의 결정일까를 이제 한번 생각해보고 그 결정을 하는 게 이제 최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인생은 뭐 그런 선택의 연속이고, 또한 이제 그 선택에 따른 실천으로 이제 이루어진 행동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택 하나하나가 이제 제 결과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 이제 뭐 그런 말 있죠. 여행은 집의 소중함을 느끼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예, 갔다 오고 나서 느낀 건 역시 내 집이 제일 좋다는 거,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집을 거래하는 플랫폼에 대해 가지고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도 두서없는 제 이야기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